새벽 강남입니다. 제네시스 운전석에 앉아 있지만 지금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때는 부장님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죠. 29년 동안 같은 회사, 같은 자리에서 영업 실적표를 들여다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 저는 계산했습니다. 플랫폼 시대, 고급 전략, 프리미엄 택시. 하지만 이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전략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걸. 그리고 플랫폼은 언제든 룰을 바꾼다는 걸. 지금부터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 선택했는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93년에 대기업 금융계열사에 입사했습니다. 28살 때였어요. 영업부에 배치되었습니다. 첫 출근날 팀장님이 창가 쪽 책상을 안내해 주셨어요.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29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출근했어요. 컴퓨터를 켜고 하루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고객사 미팅 준비, 영업 실적 보고서, 신규 상품 기획 회의. 오후 6시가 되면 퇴근했습니다. 29년 내내 그랬어요. 아내도 같은 회사 인사팀에서 일했습니다. 26년을 근무했어요. 우리 부부는 아침에 함께 출근하고 저녁에 함께 퇴근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회의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신규 프로젝트 승인 났어요. 급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월 600만 원에 성과급 붙여서 700만 원 정도였죠. 아내도 400만 원 받았어요. 부부 합쳐서 월 1100만 원이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저축했어요. 아이 둘 대학 등록금도 대출 없이 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여름 휴가 때는 제주도로 사흘 정도 다녀왔습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도 행복했어요. 성실하게 살면 노후는 자연스럽게 준비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3년 2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61살이었어요. 퇴직금 1억 4천만 원, 예금 5천만 원, 빚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29년간 성실하게 산 결과였습니다. 퇴직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같은 부서 출신 김 부장님이 연락을 했어요. 형님, 요즘 뭐 하세요? 개인 택시 하고 있어요. 카카오 블랙으로요. 꽤 괜찮더라고요. 김 부장님 말을 듣고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카카오 블랙 기사 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반 택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승객, 높은 요금, 안정적인 수익. 카카오 측 홍보 자료도 찾아봤어요. 블랙 기사 부족, 수요는 계속 증가 중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택시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네시스로 블랙하면 월 500만 원은 기본입니다. 저는 600만 원 찍었어요.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든 건 차별화 전략이었습니다. 29년간 영업부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었어요. 같은 걸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 일반 택시 기사들과는 다른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면허가 2억 원이었어요. 여기에 제네시스 G80이 7천만 원, 블랙 전용 인테리어와 태블릿 설치비로 1천만 원 더 들어갔습니다. 총 2억 8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1억 원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받고 신용 등급이 좋았거든요. 금리는 연 4.8%였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카카오 측 자료에 따르면 블랙 기사 월 평균 매출이 550만 원, 수수료 15% 빼고 유리비와 경비 빼면 월 3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대출 이자 40만 원 갚으면 월 260만 원이 순수익이에요. 연금과 합치면 월 500만 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찬성했어요. 당신 영업 경험 있잖아요. 고객 응대도 잘하고 프리미엄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2023년 5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카카오 블랙 3247호 이정수 기사가 됐습니다. 2023년 5월 첫째 주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가주세요.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모시는 일이 새로웠어요. 29년간 책상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서울 시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첫 달 매출은 괜찮았습니다. 월 평균 450만원. 수수료와 유류비를 빼도 순수익이 250만원 정도 남았죠. 연금과 합치면 월 450만원이 넘었습니다. 6월도 비슷했어요. 월 매출 430만원. 출퇴근 시간대 강남 루트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7월 셋째 주쯤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블랙홀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승객을 내려주면 10분 안에 다음 콜이 왔는데 점점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30분, 40분씩 기다리는 경우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여름 휴가철이라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8월에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13만원으로 떨어졌어요. 한 달 390만원. 두 달 전보다 60만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카카오에서 공지가 왔어요. 수수료 조정 안내. 15%에서 20%로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커뮤니티에 항해 글들이 올라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9월부터 새 수수료가 적용됐습니다. 월 매출 370만원에서 수수료 74만원이 빠져나갔어요. 유류비와 경비까지 빼니까 순수익이 160만원 정도였습니다. 연금과 합쳐도 360만원. 대출이자 40만원 갚고 나면 32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더 큰 문제는 차량 유지비였습니다. 제네시스 보험료가 월 35만원이었어요. 타이어도 프리미엄 사양이라 한 번 교체하는데 150만원이 들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김 부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요즘 어때요? 글쎄요. 수수료가 올라서 빡빡하네요. 김 부장님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으로 전환할까 봐요. 블랙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2억 8천만원 들여서 시작한 건데 지금 일반으로 가면 뭐가 되나요?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2023년 11월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월 매출이 34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순수익은 130만원 정도. 연금과 합쳐도 330만원.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290만원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블랙 차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신호등에서 기다릴 때 앞뒤로 제네시스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봤습니다. 카카오에서 블랙 기사 대량 모집했대요. 신규 기사들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얘기였습니다. 12월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콜이 와서 승객을 태우러 갔는데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5분 거리인데 도착하니까 이미 다른 기사가 배정됐다는 메시지만 떠 있었어요. 알고리즘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신규 기사한테 우선 배정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몸에도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장시간 앉아서 운전하다 보니 허리에 부담이 갔던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 진단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심각한가요? 운전 시간을 줄이셔야 해요. 하루 6시간 이상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6시간만 운전해서는 생활비도 벌기 힘들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어요. 2024년 1월 월 매출이 3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수익은 90만원 정도. 연금과 합쳐도 290만원.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250만원이었어요. 여보, 제가 다시 일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내는 2월부터 백화점 판매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해서 월 90만원을 벌었어요. 3월에는 제네시스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렸어요. 7천만 원에 샀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택시 용도로 쓴 차량은 가격이 폭락해 있었어요. 4천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천만 원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었어요. 그냥 계속 타기로 했습니다. 4월 어느 날 카카오에서 또 공지가 왔습니다. 블랙 등급제 시행 안내. 승객 평점이 4.5 이하면 일반 등급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평점을 확인했습니다. 4.3. 일주일 뒤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제네시스를 타고 있는데 일반 카카오티 콜만 받게 된 겁니다. 2024년 5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네시스를 타고 일반 택시 요금을 받으니까 승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왜 이 차로 일반 택시를 하세요? 블랙 아니에요? 설명하기도 민망했습니다. 등급이 내려갔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승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에서 다 보였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기사구나. 월 매출은 28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운전해서 9만 원도 못 버는 날이 많아졌어요. 6월 초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네시스를 팔고 소나타로 바꾸기로 했어요. 중고 매매상을 찾아갔습니다. 이 차 얼마에 받을 수 있나요? 4,500만 원 드릴 거? 7천만 원에 샀던 차가 2,500만 원 손해를 보고 팔렸습니다. 소나타 중고차를 2,500만 원에 샀어요. 차량 교체 손실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또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금리가 연 12%였어요.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가던 중 갑자기 허리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승객이 놀라서 물었어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엄중하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즉시 수술하셔야 해요. 수술비는 800만 원. 통장에는 3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8월 초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백화점에서 넘어졌어. 손목이 아파. 달려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골절이었어요. 석 달간 깁스를 하셔야 합니다. 아내의 수입 월 90만 원이 끊겼습니다. 2주일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회사에서 잘렸어. 구조조정이래. 당분간 생활비 좀 도와줄 수 있어?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으면 버틸 것 같아. 석 달 정도만. 통장에 300만 원이 있었지만 그걸 다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아들한테 300만 원을 보냈어요. 9월에는 면허를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개업체에 전화했어요. 면허 팔고 싶은데요. 2억 원에 샀던 면허였습니다. 한참 뒤에 답이 왔어요. 요즘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1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8천만 원에 사겠다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무산됐어요. 10월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11월에는 5천만 원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행 뉴스가 나왔거든요. 누가 지금 택시 면허를 사겠어요? 지금은 2025년 12월입니다. 저는 여전히 택시를 운전하고 있어요. 하루 5시간 정도만 합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오후 2시면 들어옵니다. 월 수입은 100만 원 정도. 유류비와 경비를 빼면 순수익이 70만 원 남아요. 연금 200만 원과 합치면 270만 원입니다. 아내는 아직도 일을 합니다. 손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가벼운 청소 일만 해요. 월 60만 원. 부부 합쳐서 33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대출 이자 70만 원을 갚으면 260만 원이 남아요. 외식은 못합니다. 옷도 사지 않아요. 병원도 참을 수 있으면 참습니다. 면허는 아직 팔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중개업자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4천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2억 원에 샀던 면허가 4천만 원. 하지만 그것도 결국 무산됐어요. 허리는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 작년 3월이었어요. 딸이 수술비 8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고마웠지만 미안했습니다. 수술 후 석 달 쉬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서 또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지금 총 빚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저는 지금 64살입니다. 이 빚을 평생 못 갚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차별화 전략이라는 게 착각이었어요. 프리미엄 시장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고급 차량은 고급 손실로 이어졌어요. 유지비, 보험료, 감가상각 모두 배로 들었습니다. 플랫폼을 믿은 것도 실수였습니다. 카카오는 언제든지 룰을 바꿀 수 있었어요. 수수료 인상, 알고리즘 변경, 등급제 도입. 저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 출신이라는 자부심도 쓸모없었어요. 영업 경력, 고객 응대 능력, 전략적 사고. 현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아내를 힘들게 한 겁니다. 26년 근무하고 퇴직한 아내가 60살이 넘어서 다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프리미엄 전략은 위험합니다. 투자 비용만큼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요. 플랫폼 사업은 언제든 변합니다. 수수료도, 등급도, 알고리즘도 플랫폼 마음입니다. 차별화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남들과 똑같이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60살 넘어서 하루 10시간 운전은 불가능해요. 저는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벌고 싶다는 욕심이 이 모든 불행을 만들었어요.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게 더 큰 행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택시를 몰고 거리로 나갑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내가 점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29년 직장 생활에 퇴직금은 다 날렸지만 아직 아내가 있고 건강도 조금은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